20. 설득의 기술 익히기 토론에서 성공하기. 설득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데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장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성공적인 토론자가 되기 위해 토론 과정을 세분화하고 기술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토론에 참여할 때 주장을 펼치고 주장을 강화하고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강조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 상대방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주요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당신은 설득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토론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토론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토론 과정 개요. 토론은 설득력을 강화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과정은 일반적으로 주제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원하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주제가 청중에게 관련성이 있고 흥미로운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제는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고 완전하고 흥미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광범위해야 합니다. 주제를 선택했다면 이제 상대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토론 스타일과 일치하고 비슷한 경험 수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신공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선택되면 이제 토론 형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토론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시간 제한, 점수 시스템 및 주제 개요가 있습니다. 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주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려면 이러한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논쟁 전략을 사용하여 논쟁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격 및 방어 기술, 상대방의 주장 분석,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주장을 재구성하는 방법, 이해가 포함됩니다. 토론은 항상 정중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은 인신공격이 아닌 주장과 반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과정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논리와 증거를 통해 강력한 주장 만들기. 교실에서든 법정에서 토론하든 성공은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만들기 위한 도구와 논리 및 증거 사용 원칙에 대한 강력한 이해는 모든 토론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섹션에서 저자는 효과적인 주장을 만드는 방법과 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주제 이해. 효과적인 주장을 만들기 전에 토론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를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책, 기사, 법률 문서 등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요점과 주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메모하십시오. 강력한 주장 만들기. 효과적인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반론을 고려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생각해보세요. 사실과 증거의 활용. 여러분의 주장이 효과적이려면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주장을 할 때에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진술이나 의견에 기반한 주장을 피하세요. 대신 여러분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 데이터 및 사례를 수집하십시오. 논리적 오류 방지. 논리적 오류는 논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추론의 오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적 오류에는 무지혜의 호소, 잘못된 이분법, 허수아비 논증, 순환 추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항상 논리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오. 효과적인 논증의 예. 효과적인 주장에는 타당한 전제, 증거, 반론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은 잔인하고 특이한 형벌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이 납세자들에게는 종신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에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려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사실과 증거의 활용, 논리적 오류 방지, 강력한 반론 제공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주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여 토론 능력을 향상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설득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주장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토론할 때 논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하고 잘 짜여진 주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주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토론 환경에서 설득력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주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전략과 기술입니다. 인수 구성. 주장을 구성하는 것은 주장의 증거와 설득력 있는 언어를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주장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논쟁에서 양측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들의 입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론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자가 새로운 정책 채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토론자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논쟁을 시작한 다음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 및 감성지능. 논리와 감성지능은 성공적인 주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토론자는 논리를 사용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설명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쟁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감성지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덕적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면 토론자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논리와 증거를 활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와 인용문 사용하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와 인용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는 논증의 실제적인 구현을 보여주므로 청중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인용은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고 주장을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나 인용문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주장과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자들을 반박하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모든 토론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토론자는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반박할 때는 정중하고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제시된 주장이 허수아비 주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전략을 숙지함으로써 토론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만드는 것은 토론자가 토론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토론자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보장합니다. 정서지능의 이해. 감성지능이 아이은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성공적인 토론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론에서 감성지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중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면 통제력을 유지하고 분노, 두려움 또는 기타 부정적인 감정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감력을 키우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요인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토론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압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 걸음 물러서거나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이는 논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에는 방해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효과적인 반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생산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공적인 토론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면 즉시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득의 기술 익히기 토론에서 성공하기. 신체 언어는 토론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요점을 강화하거나 토론 분위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가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언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얼굴 표정, 자세, 눈맞춤 수준, 몸짓, 목소리 톤이 포함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요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때 자신감과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을 벌리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등 열린 몸짓은 신뢰감과 친근감을 조성합니다. 토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똑바로 서거나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눈맞춤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힘과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하기 위해 신체 언어를 사용할 때 특정 단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고 어깨를 구부리거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안감이나 관심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청중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체 언어를 인식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준 있고 꾸준한 목소리는 요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단조로운 말은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토론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와 음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는 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청 및 질문 기술. 적극적인 경청과 질문 기술은 성공적인 토론의 필수 요소입니다. 적극적인 청취를 통해 토론자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제시된 주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토론 중에 말하는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관행입니다. 화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공감도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반박하거나 주장을 공식화하는 대신 화자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단계에는 완전히 경청하고 다시 말하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완전히 들을 때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진정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여 자신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여 대화를 진전시키고 귀하와 상대방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극적 경청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이는 두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토론자가 서로의 관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논쟁의 양면을 볼 수 있고 당면한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토론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상대방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토론을 계속 진행시켜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면한 주제와 구체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질문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단순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대신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을 분석하고 답변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세요. 적극적인 경청과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 토론에 더 잘 참여하고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드는 데 집중함으로써 토론 기술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설득 기술의 기본을 탐구하고 토론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론 과정과 구조를 검토하여 논리와 증거를 활용하여 주장을 펼치는 방법과 주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성 지능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신체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 중 적극적인 경청과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설득의 기술을 터득하고 토론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방지 토론자가 토론에서 점수를 잃는 원인 이해하기. 논쟁을 오해하고 논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토론 과정을 오해하고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제나 상대방의 견해에 익숙하지 않아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사실과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허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토론의 구조와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너무 열중하여 토론의 형식과 설정된 시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개별 요점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주장에 대한 전체 그림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론 중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제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인 경청 기술을 연습하지 않으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중요한 요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론 중에 신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눈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토론에 관심이 없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토론은 중요한 기술이며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전술을 연습하고 신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성공적인 토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